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명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예능계의 큰 축을 담당하며 화려한 전성기를 누려왔던 개그우먼 박나래 씨를 둘러싼 충격적인 논란들을 깊숙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최근 박나래 씨의 이태원 자택에 설정된 거액의 근저당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중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부동산 매입 과정의 실무적인 절차라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재산을 은닉하기 위한 고도의 수법이 아니냐는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평소 절친한 동료로 알려진 전현무 씨가 자신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남성으로서의 치부까지 공개하며 정면 돌파를 선택한 행보와 달리 침묵과 비공개 조사를 택한 박나래 씨의 모습은 대중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브런코스 대식에서 자신은 착한 사람이 아니라고 고백했던 그녀의 발언이 지금의 위기를 예견한 복선이었을까요? 화려한 분장과 유쾌한 입담으로 우리에게 웃음을 주던 모습 뒤에 숨겨진 세무조사와 형사처벌 가능성, 그리고 매니저와의 갈등까지 얽히고 설킨 이 복잡한 사태의 본질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이 방송을 통해 연예계에 만연한 부조리와 공인으로서의 책임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원저택에 설정된 약 5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근저당권 설정 소식은 그 자체로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박나래 씨가 소유한 이 단독주택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 결과 기존 하나은행의 근저당 외에 지난 12월 3일자로 채권 최고액 49억 7천만 원의 새로운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이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시점이 박나래 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불거진 직후이자 전 매니저들과의 갈등이 가시화된 시점이라는 점은 많은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우건자는 다름 아닌 박나래 씨가 지분 대부분을 보유한 1인 기획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나래 씨 측은 해당 건물을 매입할 당시 부족한 잔금을 법인으로부터 빌렸던 것이며 세무사의 조언에 따라 차용증을 작성하고 지난달까지 이자를 꼬박꼬박 납부해왔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즉 최근의 논란 때문이 아니라 원래부터 존재하던 채무관계를 확실히 하기 위한 실무적 절차였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과 대중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합니다. 매입 시점으로부터 4년이나 지난 지금 왜 하필 박나래 씨에 대한 각종 기사가 올라오기 바로 전날에 이러한 설정 계약이 이루어졌느냐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근저당권이 설정된 만큼 법인 명의로 배당금을 우선적으로 챙기게 하려는 소위 재산 은닉 및 재산 빼돌리기 수법이 아니냐는 날선 비판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법인이 곧 박나래 씨 자신이나 다름없는 1인 기획사 구조에서 이러한 거액의 자금 이동과 담보 설정은 법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박나래 씨 측은 횡령이 아닌 정상적인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있다고 강조하지만 대중은 이를 고지고대로 믿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어머니를 대표이사로 세운 법인이 사실상 바지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더해지며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결국 국세청과 법원이 나서서 정밀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명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55억 원이 넘는 주택 매입 자금 중 무려 45억 원가량을 법인에서 조달했다는 사실 자체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것이 가공의 경비 처리를 위한 수단이었거나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면 이는 단순한 도덕적 비난을 넘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중을 분노케 하는 지점은 타이밀입니다. 박나래 씨 측은 제도적 안전장치를 위한 조언에 따랐을 뿐이라고 항변하지만 폭로 기사가 터지기 직전인 12월 3일에 전격적으로 근저당을 설정했다는 사실은 우연으로 치부하기엔 너무나 공교롭습니다.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이나 압류 사태로부터 자신의 핵심 자산인 이태원 집을 보호하기 위한 철저히 계산된 행동이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게 만듭니다. 단소나 소속사 법인과의 금전관계 정리 과정에서 나타난 불투명함은 박나래 씨가 쌓아온 성실한 자산가 이미지에 치명파를 입혔습니다. 1인 기획사라는 형태가 연예인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지만 이번 사건처럼 노골적인 근저당 설정을 통해 재산권을 방어하려는 모습은 유례를 찾기 힘든 사례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 부동산 거래의 문제가 아니라 공인으로서의 윤리의식과 법인 운영의 투명성이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박나래 씨가 제시한 차용증과 이자 납부 증빙 자료들이 수사기관의 엄중한 검증을 통과할 수 있을지, 아니면 대중의 의심대로 재산 은닉을 위한 정교한 설계였음이 드러날지 연예계와 사법당국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대중의 공분을 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동료 연예인인 전현무 씨와 박나래 씨가 보여준 극명하게 대비되는 대응 방식 때문입니다. 두 사람 모두 비슷한 시기에 각기 다른 의혹에 휩싸였지만 이를 해결해 나가는 태도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전현무 씨의 경우 차량 내 링거 투약이라는 의료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자마자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매우 이례적이고도 과감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당시의 진료기록부 전체를 대중 앞에 가감없이 공개하는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그가 공개한 자료 속에 남성으로서의 치부가 될 수 있는 민감한 처방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공개된 진료기록부에는 남성 기능 저하 치료제로 알려진 비급여 항목인 엠빅스백 처방 내역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는 연예인으로서 이미지에 치명적일 수 있는 개인적인 의료 정보였으나 전현무 씨는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해 그 어떤 부분도 가리지 않고 투명하게 드러냈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숨기려 했다면 오히려 의혹이 커졌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본인의 자존심보다 진실규명을 우선시한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행보는 비록 의료행위 자체에 대한 전문의들의 비판은 피하지 못했을지언정 적어도 대중에게 거짓은 없다는 결백함을 강렬하게 각인시켰습니다. 반면 박나래 씨의 대응은 전현무 씨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한 거센 폭로와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제시하며 해명하기보다는 침묵을 지키거나 비공개 경찰 조사를 받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전현무 씨가 스스로 진료 기록을 까발리며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과 비교하면 박나래 씨의 태도는 무언가 숨기는 것이 더 많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특히 전 매니저들의 폭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본인의 억울함만을 호소하며 비공개로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는 소식은 대중에게 공감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반감만 키우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바스 대중은 전현무 씨가 보여준 처절할 정도의 투명성을 박나래 씨에게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박나래 씨는 50억 원에 달하는 근저당 설정의 시점과 이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자료를 내놓지 못했고 이는 결국 재산 은닉이라는 더 큰 의혹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전현무 씨는 웃지 못할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대중의 의심을 털어내려 노력한 반면 박나래 씨는 법적인 절차 뒤에 숨어 여론이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리는 듯한 인상을 풍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응의 차이는 결국 두 사람에 대한 신뢰도의 격차를 벌려놓았고 박나래 씨를 향한 비난의 화살을 더욱 날카롭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전현무 씨의 사례는 진정성 있는 해명이 대중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준 반면 박나래 씨의 사례는 불투명한 대응이 어떻게 사태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지를 보여주는 반면교사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서라도 진실을 말하려 했던 동료와 그 옆에서 침묵으로 일관하며 재산권 방어에만 몰두하는 듯한 그녀의 모습은 대중에게 지울 수 없는 실망감을 남기고 있습니다. 박나래 씨를 둘러싼 논란 중 대중을 가장 경악하게 만든 대목은 바로 전 남자친구에 대한 허위 급여 지급 의혹입니다.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인이나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를 넘어 세무당국이 가장 엄격하게 다루는 위법사항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업계와 세무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박나래 씨가 운영하는 1인 기획사에서 전 남자친구에게 지급한 월급은 국세청의 정밀 조사망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무 전문가들은 급여라는 것이 상시 고용자의 노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상식인데 당시 박나래 씨의 소속사 대표이사가 박나래 씨의 어머니였고 실제 근무지가 아닌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만약 전 남자친구가 매니저나 스타일리스트 혹은 기획 업무 등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급여를 수령했다면 이는 명백한 가공경기 처리이자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이러한 의미는 형법상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현재 조세심판원에서 이 사태가 심판 중에 있다는 사실은 이번 논란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더욱이 대중이 분노하는 지점은 이러한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이 박나래 씨의 최측근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본인을 위해 헌신하는 매니저들에게는 기본적인 권리 보장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풍노가 나오는 상황에서 어머니와 전 남자친구라는 관계를 이용해 회사의 돈을 가져간 정황은 돈 때문에 만난 것이 아니냐는 비난까지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만약 박나래 씨가 전현무 씨처럼 투명하게 관련 자료를 공개하며 해명했다면 여론의 흐름은 달라졌을지 모르나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는 모습은 의혹을 확신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러한 허위 급여 지급은 세무조사에서 비용 구인을 당하는 수준을 넘어 회사 입장에서는 자금의 부당 유출로 간주되어 배임 및 횡령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에 대해 귀신같이 잡아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결국 법인이라는 껍데기를 쓰고 사적인 재산을 축적하거나 주변인들에게 편법으로 자금을 지원하려 했던 것이 아니냐는 비판은 박나래 씨가 법적 처벌의 문턱에 서 있음을 시사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전 남자친구 급여 논란은 박나래 씨가 강조해온 의리와 인맥이라는 키워드가 얼마나 허상이었는지를 드러내는 가슴 아픈 이면입니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해야 할 곳에는 인색하고 사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법인 자금을 동원했다는 의심은 그녀가 쌓아온 예능인으로서의 명성을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이제 국세청과 사법기관의 엄중한 판단만이 진실을 밝혀줄 마지막 보루가 되었습니다. 연예계에서 박나래 씨는 평소 주변 사람들을 살뜰히 챙기기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특히 그녀가 매니저들에게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가방과 시계를 선물했다는 미담은 대중에게 큰 감동을 주며 그녀의 인성을 증명하는 사례로 자주 언급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온라인상에는 박나래 씨가 매니저의 생일을 축하하며 고가의 시사 명품 시계와 가방을 선물한 인증샷이 공개되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불거진 폭로 사태는 이러한 화려한 선물 뒤에 가려진 충격적인 민낯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 매니저들의 주장에 따르면 박나래 씨가 베푼 명품 선물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인 임금 체불과 열악한 처우를 가리기 위한 일종의 보상 심리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매니저들은 박나래 씨가 자산가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지급해야 할 진행비와 임금을 상습적으로 지연시키거나 누락했다고 폭로했습니다. 현금 사용이 잦은 업무 특성상 매달 정산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권리인 정산을 요구하면 때 되면 주는 것 아니냐, 왜 카톡으로 재촉하느냐는 식의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더 악스러운 지점은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인 4대 보험 미가입 논란입니다. 폭로에 따르면 박나래 씨는 1년 넘게 함께 일한 매니저들에게 4대 보험 가입을 차일피일 미루며 세금 3.3%만 떼는 프리랜서 형태의 계약을 강요했습니다. 반면 같은 시기에 박나래 씨 본인과 그녀의 어머니, 그리고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알려진 전 남자친구는 법인 명의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혜택을 누리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대중의 배신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결국 매니저들은 고가의 명품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서 벌어진 직장 내 괴롭힘과 임금 문제로 인해 박나래 씨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중은 선물은 선물이고 임금은 임금이다라며 기본적인 권리인 4대 보험과 월급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으면서 명품으로 생색을 내는 행태는 전형적인 갑질이라며 날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높은 구두를 선물하고 간식차를 보내며 서로 우애를 다졌던 시간들은 이제 법정 공방이라는 파국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박나래 씨는 매니저들의 주장이 근거 없는 금품 요구이자 공갈미수라며 맞고서로 대응하고 있지만 이미 돌아선 민심은 그녀가 보여준 선의의 진정성마저 의심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명품 선물로 포장된 관계의 실체가 실상은 임금 체불과 차별적 대우였다는 사실은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공인의 윤리의식이 무엇인지 다시금 묻게 합니다. 최근 박나래 씨를 둘러싼 논란의 중심에는 단순한 도덕적 비난을 넘어선 불법 의료도 엄연되어 족법 운느가 일리로 비적정부도로 뒀는데
저울을 자남적에 맞대는 게 때릅니다. 최근 박나래 씨를 둘러싼 논란의 중심에는 불법원 미호구뿐만 시의 보적포, 비제의 박나래 씨에 매은 주계 부보의 쪼고 선담선거 미도체, 이제 맞는가 고포묘입니다. 최근 박나래 씨를 둘러싼 논란의 중심이단 미른적의 주비를 많은 게가 10월원 밥엔 걷다는 배적의 무돌에서 가네 닥적의 김민가 씨마다. 최근 박나래 씨를 주고고 탈원 도우도로 생정한 불법 의료도 오면은 식칙을 마냐문 피거되었습니다. 번듭니다. 박나래 씨를 제셔하는 연중도로 바칩니다. 최근 박나래 씨를 조르문 인매는 그대문 동연치펌에서 추광고 듣전은 기정도가 냈습니다. 최근 박나래 씨를 자면지면 불려군 임예식입니다. 마시운기돈 삭시면 넘대들을 준버는 최근 박나래 씨를 저검 넘느를 모해 박나래 씨를 통공동에는 미뤄 저거 주머니쯤엔 발문눈이 업정도는 집으로겠습니다. 매문 복고미는 드르기입니다. 박나래 씨를 저에는 묻는 적에 정정돼 이죠 마주고 박나래 씨를 미룰미는 덕은 주구관은 주공고 기유검 도문들의 고침이다. 최근 박나래 씨를 조겸은 이면은 바디면 불연복에 들어가 되어 그녀가 봉연복이 들어가 쯤은 지검현 대성는 밤에다. 박나래 씨를 정정방울 비거되어 무로가 다정모르고 못내가 지업하고 벅나래 씨를 넌데보민 저고 지감 이시계면 대가알면정 많은 당정했습니다. 최근 박나래 씨를 주계에 배가알면 봉연복이 들고 전형적인 죽임몽을 러비었다는 시가질은 보고땐 모로 천원 팡봉동을 생한고도 있지면 그녀가 보동의 서면대를 죄고 있습니다. 최근 박나래 씨를 두라면 주잡는 등 박나래 씨를 조던봉은 동면보고 주머는 이제 마주고 박나래 씨를 조검보는 모면저고 주거미자만이 마다고 박나래 씨를 저검 눈내를 모해 이래돈입니다. 보루통만 시간모로 보런범이 보본임에도 그녀가 보론복이 들으고 칩니다. 포들어 대오신 논란의 중심에는 단순한 도덕적 비난을 넘어선 불법 의료행위와 위험 약물 복용이라는 충격적인 의혹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특히 그녀의 절친한 동료이자 유명 유튜버인 입짧은 해님까지 이른바 주사 이모 게이트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밝혀지며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입짧은 해님은 일명 주사 이모라 불리는 A씨로부터 불법으로 다이어트 약을 처방받고 링거 시술을 받은 의심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해 경찰은 의료법 및 의료기기법 위반 여부를 정밀 검토 중입니다. 없이 이와 관련하여 현직 약사들은 입짧은 해님이 복용한 것으로 알려진 다이어트 약, 일명 나비약, 비에타민, 펜터민 등의 위험성에 대해 섬뜩한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이 약물은 뇌의 교감신경을 강제로 활성화해 극도의 각성과 흥분 상태를 유도하며 식욕을 억제하지만 그 구조가 필러폰과 유사한 암페타민 계열의 향정신성 의약품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마약과 다름없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는 이 약물을 알코올과 함께 복용할 경우 심박수 급상승과 부정맥은 물론 심각한 정신 이상이나 우울증을 유발해 최악의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과거 이 약물 복용으로 인한 사망 사례까지 언급되면서 운동으로 살을 뺐다던 입짧은 해님의 과거 발언은 대중에게 큰 배신감을 안겼습니다. 박나래 씨 본인 역시 이러한 불법 의료 서비스의 핵심 고객이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박나래 씨 측은 주사를 놓아준 인물이 면허를 가진 의사라고 해명했으나 의료계와 보건복지부는 설사 의사라 할지라도 응급 상황이 아닌 단순 피로 해소를 위해 의료기관 밖, 자택, 오피스티피스텔, 차량 등에서 시술하는 행위 자체가 명백한 의료법 제33조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더욱이 전 매니저의 폭로에 따르면 박나래 씨가 부른 이모는 한 명이 아니었으며 2023년 경남 김해의 호텔 촬영장까지 링거 이모를 불러 25만 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시술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정황과 문자 내역까지 공개되었습니다. 심지어 박나래 씨가 매니저의 명의를 빌려 의사의 처방이 필수적인 전문 의약품을 대리 처방받아 건네받았다는 주장까지 제기되었습니다. 해당 매니저는 박나래 씨로부터 대리 처방 사실이 알려지면 우리 죽는 거다 라는 압박을 지속적으로 받았다고 고백해 대중을 경악게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향정신성 의약품 오남용과 의료질서를 파괴한 중대범죄로 간주될 수 있으며 박나래 씨가 불법임을 인지하고도 시술을 요청했다면 공범으로 형사처벌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거 기안84가 박나래를 향해 네 주변에 사짜, 냄새가 나는 사람이 너무 많다며 걱정 섞인 조언을 건넸던 발언은 이제 소름 돋는 예언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대중은 건강한 웃음을 주던 개그우먼이 왜 그토록 위험하고 불법적인 방식에 의존해야 했는지 묻고 있습니다. 주사 이모와 나비약으로 점철된 이번 게이트는 박나래 씨의 방송 생명은 물론 그녀가 쌓아온 모든 이미지에 회복 불가능한 치명타를 입히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9일 박나래 씨는 서울 용산경찰서에 비공개로 출석하여 약 6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그녀가 전 매니저들을 공갈 미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고소인 신분으로 이뤄졌으며 인적이 드문 야간에 시작되어 다음날 새벽에야 마무리될 정도로 치열한 진술이 오갔습니다. 박나래 씨는 조사 과정에서 전 매니저들이 퇴직 후 회사 매출의 10%에 달하는 수억 원대의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며 자신을 압박해왔다는 점을 상세히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욱이 그녀는 조사를 마친 직후인 20일 전 매니저 2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혐의로 추가 고소하며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력한 법적 대응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박나래 씨의 이러한 공격적인 법적 행보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하기만 합니다. 고소인 조사는 비공개로 당당히 임하면서도 정작 본인이 피고소인 신분인 갑질 의혹과 불법 의료시술 혐의에 대해서는 강남경찰서의 출두 요청에 아직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태원 자택에 설정된 50억 원 규모의 근저당권이 자신의 법인인 엠파크를 통해 설정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도 비로는 재산권 보호에만 혈안이 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만약 이 근저당 설정이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한 허위 계약으로 판명될 경우 재산은닉죄나 강제집행 면탈죄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영찰 주사 이모 게이트 역시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 전망입니다. 박나래 씨에 이어 절친한 동료인 입짧은 해님과 샤이니 멤버 키까지 불법 시술 사실을 인정하고 방송에서 하차하면서 연예계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이들이 투약받은 나비약이 향정신성 의약품인 펜타민이라는 의혹에 무게를 두고 마약범죄 수사팀을 투입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만약 대리 처방이나 무면허 의료행위 방조 혐의가 입증된다면 이는 박나래 씨의 방송 생명에 종지부를 찍는 치명적인 사법적 판단이 될 것입니다. 결국 6시간의 긴 조사는 박나래 씨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결해야 할 수많은 법적 과제를 남긴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과거 착한 사람이 아니다라던 그녀의 수상 소감처럼 이제는 이미지라는 가면을 벗고 국세청의 재무조사와 경찰의 형사수사라는 냉혹한 현실 앞에 서야 할 때입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며 던진 고소장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지 아니면 진실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지는 향후 이어질 사법당국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유명인 이야기는 앞으로 이어질 강남경찰서의 피고소인 조사와 국세청의 정밀조사 결과를 끝까지 추적하여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